자, 그럼 이제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에서도 만나보셨던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망세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였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강보합,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향이 어떻게 될지, 내일장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바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성, 박철수 매니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엔비디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점 한번 질문을 먼저 드려봐야겠는데요. 늘 그랬듯이 또 발표 후에 엔비디아 오르고 반도체 쪽에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달라진 모습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지수가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밀린다? 네. 이거보다는 오히려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블랙의 지연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 다 노출이 된 재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주에게는 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일단 결국 이 HBM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은 아직도 여전히 좀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은 AI 시대의 수혜를 받고 있는 GPU라든지 HB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는 좀 약간 반도체가 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반도체가 잘 가는 이유가 AI 때문이었잖아요. 네. 근데 전력기기라든지 인프라 쪽 계속적인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프라 쪽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쪽도 같이 좀 묶어서 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가는 종목들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는 비중을 너무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 중에 실적이 나오는 섹터 이쪽으로 좀 비중을 교체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SK하이닉스가 오늘 17만 600원, 거의 딱 17만 원에 마감이 됐는데 이 정도면은 접근할 만합니까? 네,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엔비디아 어떤 차질, 일정 차질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고 일단 지금 수준이라면 역대 최대의 실적을 계속적으로 갱신해가고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눌림목 나왔을 때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사실 반등이 근데 나올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반등이 나올 때 네, 들어가라. 일단 눈으로 보고 들어가도 너무 밑에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잡고 나서 하락할 때 잡다 보니까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항상 반등을 보고 들어가도 충분히 손익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반등 나오고 들어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실 분들 나 성격이 좀 급하다라고 하신다면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부담 없이 지금도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시청자분 질문 하나 좀 소화를 해볼까 하는데요. 천사의 유혹님께서 요즘 시장 좀 이렇게 트레이딩 단타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성향에 따라서 좀 맞춰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성향에는 지금 장에서 오히려 전 단타를 안 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기업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좀 저렴해진 종목들은 저는 그냥 계속해서 모아가면서 결국에는 대한민국 증시가 이제 여기서 끝나고 다시는 못 오를 거다라고 하면은 단기 트레이딩만 하는 게 맞긴 한데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지수 측면에서 워낙 저평가 국면까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는 기업들은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내가 좀 이게 1, 2개월 넘어가면서부터 좀 시간이 걸리면은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시세를 줄 때 바로바로 정리를 하면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저처럼 그냥 여유 있게 지켜보는 게 마음 편하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이 내가 적정 밸류까지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좀 더 마음 편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현금만 넉넉히 있다 하면 네. 예, 사고 싶은 종목, 좀 매력 있는 종목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투자 좀 방식을 달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준비된 두 가지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바로 이겁니다. 자, 식품입니다. K푸드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K푸드 열풍 불면서 해외에서 우리 식품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올해 하반기 때부터 확 꺾이는 모습들 보여줬죠.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고 내수 부진도 이어지고 또 주가도 많이 올랐다 보니까 수익 실현도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이
추천을 박철수 매니저님이 네, 말씀하셨나요? 예, 어떤 투자 포인트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방금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식품주들이 사실 엄청나게 강했잖아요. 뭐 삼양식품을 필두로 해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던 대표적인 섹터였는데 최근에 사실 조정이 좀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는 많이 오른 가격,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수에 대한 어떤 부진 예. 이런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소화하면서 사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상당 기간 좀 진행이 됐고 이제는 사실 가격적인 부담이 많이 내려온 상태인데다가 다행히 내수는 아직 그렇게 회복이 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치상. 그런데 일단 수출은 그래도 계속 양호한 상태다. 이 K푸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어떤 열풍들이 계속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역시나 실적이 계속적으로 고성장하고 있다는 게 분기 실적마다 지금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대응 가능한 섹터가 바로 식품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수 시장이 부진했지만 3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거의 다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를 봤더니 역시나 수출 쪽에서는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에 대한 부진을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번 3분기 실적을 한번 봤더니 내수 비중이 더 높은 회사들은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쵸. 네, 실질적으로 최소한 50% 이상의 매출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수 비중이 50% 이상이 되고 있는 농심이나 오뚜기 같은 경우는 이 내수 부진에 따른 어떤 충격을 좀 받았던 내용들이 확인이 됐고요. 반대로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 비중이 거의 8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품주를 고를 때는 역시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사실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지수는 올라가지 못하고 약세장의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언제 오를지 모르는 그래서 지수의 방향을 보고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품주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상당히 대응하기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사실 방어주의 매력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뭐 다들 다 아시겠지만 수출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성장주로서의 매력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뉴스라든지 증거사 리포트가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기 사업보고서를 계속 보세요. 사업보고서라든지 분기보고서 보시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확실하게 숫자로 늘어나는 게 확인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치 화장품 떠오르는 종목 찾을 때 미국 비중 큰 그런 종목들 찾고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식품에서도 수출 비중이 큰 그런 종목들 한번 찾아보자라는 말씀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두 분이 가지고 온 탑픽 종목은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죠. 오리온.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은 또 최근에 다른 이슈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죠. 자, 오리온부터요. 네, CJ제일제당과 오리온이 지금 이제 시총이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거든요. 네. 가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인데 일단 오리온이 지금 2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춘절에 대한 수혜주입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대표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 시장이 좀 내수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기업이 오리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꼬북칩이 엄청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매출 비중이 지금 50%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출에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인데 저도 이렇게 많이 잘 팔린지 몰랐어요. 예. 네. 일단은 뭐 잘 팔린다고 하니까 다른 이제 K 제과들 관련된 종목군들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왜? K푸드가 이 과자가 잘 팔린다는 거는 한국 과자에 대한 인식을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힘을 좀 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지금 제과 부분에서는 지금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등등 세계 한 60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는 게 바로 오리온입니다. 특히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에서 성장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어떤 해외 수출 비중 확대와 더불어서 이익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오리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안정적으로 수익 성장의 식재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분기 실적 발표도 잘 나왔지만 4분기가 더 기대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단은 바이오 사업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리가켄 바이오를 인수한 이후에 바이오 사업이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ADC 치료제 관련된 시장에서 리가켄 바이오의 어떤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회사의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국과 호주에서는 터틀칩스라는 이름을 달고 팔리고 있는 꼬북칩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자, 오리온이었고요. 다음은 CJ제일제당인데 최근에 다른 이슈도 같이 붙어 있어요. 네, 이번에 또 이슈가 바이오 사업을 매각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매각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현금 확보가 이어지면서 사업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에서도 밝힌 바가 있는 게 사업에 대한 매각 추진은 좀 진행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100% 정해진 건 아직 없어서 여기에 대한 조율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얘기하고 재공시에 대한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향성이 좀 더 제대로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에 대한 모멘텀 자체도 굉장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설탕이라든지 밀가루, 식용유 여기에 대한 식품 사업 비중이 39%로 굉장히 높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 게 주식 시장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단어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전 리스크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종전이 되는 게 리스크는 아닌데 기업에 대한 성장 펀더멘탈을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라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수혜라는 좀 이상한 말이 이제 붙는 이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밀가루에 대한 가격 상승이라든지 슈가플레이션 같은 얘기 설탕에 대한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적이나 매출액적으로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CJ제일제당이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또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방산 우려가 전쟁 우려감에 대한 반사이익적으로도 CJ제일제당이 시장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CJ제일제당은 성수기가 겨울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수혜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연말 행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좀 케이크에 대한 매출액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밀가루나 설탕이 많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액도 이제 본격 성수기가 접어들면서 겨울에 4분기 실적이 좀 더 기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 측면에서 워낙 대바닥권이라서 실적이라든지 매출액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를 그리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여러 측면에서 CJ제일제당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두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살펴봤는데 이제는 주주들의 이야기 들어볼 시간입니다. 시크릿 주주입니다. 네, 실제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리온 토론방 입장해 보시죠. 네, 리가캠 인수로 급락하더니 드디어 10만 이하 박스권을 뚫었네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6월에 10만 원 터치한 이후에는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장 10만 원 위로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이랑 연기금이 하루 만에 이렇게 산다고 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합쳐서 거의 18만 주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 개인은 10월 16일부터 계속 매도를 보였다고 해요.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실적이 좋아지니 리포트도 풍년이네 올라와 있습니다. 무려 6개 리포트가 올라왔는데 모두 매수 의견이었고요.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책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수출 비중이 높아서 환율이 올라도 매출은 더 오른답니다 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식품주는 환율이 오르면 부담도 높아지는데 이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다라고 올라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공장이 있어서 그런지 러시아 법인 매출도 많이 늘었네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이 러시아 공장에서는요 10월에만 역대 최대 월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른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극장 사업 완전 철수됐다라고 올라와 있는데요. 메가박스 호주도 그렇고 중국도 메가박스 결국 다 철수했네요. 이게 결국에 기업 발목을 잡는 건 아닌가요? 걱정되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잠시 뒤에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CJ제일제당 토론방 입장해 보시죠. 네, 지금 전체 시총이 4조인데 매각한다는 바이오가 6조면 얼마나 저평가된 거냐라는 내용 올라와 있습니다. 저평가가 너무 심하다, 속상하다 올라와 있고요. 내년부터는 자회사인 CJ대한통운 주 7일 배송한다는데 적자만 심해질 것 같아요 라고 우려를 올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 그리고 물류에 대한 부담 더 커질 것 같다라는 내용 올라와 있었고요. 이어서 다음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셀렉타 매각 때도 아직 미확정이라고 하고 한 달 후 재공시하겠다고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사로 매각 때도요, 미확정 내용이었는데 결국에는 매각이 됐어요. 이번 이 바이오 때도 미확정 공시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같은 길을 걷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는데 어느 쪽 판단이 맞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도 올려주셨네요. 이어지는 내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봉 차트 보고 와라, 자리 끝내준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상승 구간 초입에 있다라는 이 기술적인 분석 남겨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주주들의 이야기 살펴보고 왔습니다. 한 시청자분께서 오리온은 과거에 좀 이렇게 사업 확장하다가 쓰라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주주들이 사업 확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앞서서 뭐 극장 또 생수 사업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 리스크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리온이 과거에 이제 메가박스 사업했다가 이제 철수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주주분들께서 신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생수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작년까지 누적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대감이 없지만 일단 생수 사업도 회복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중국 쪽 같은 경우 대규모 수출 계약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일단 확인이 되고 있다. 가장 지금 신사업 중에 지금 걱정되는 게 바로 이 생수 사업이었는데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은 보이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두 번째로는 이제 간편 대용식 시장인데 간편 대용식 같은 경우는 사실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성장률은 좋은데 다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많이 안 되는 이유는 전체 매출에서 한 1.5%밖에 비중이 안 돼요. 매출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가에는 크게 반영은 안 됐지만 그래도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편 대용식 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바이오 사업이야 뭐 지금 너무 잘했죠. 리가캠 바이오 인수한 이후에 순항 중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지금 신사업 세계를 봤을 때는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J제일제당에서는 주주들의 이야기 어떤 거에 좀 눈이 가셨습니까? 월봉 차트 이제 보신 거 말씀해 주시면은 정말 중요한 자리 잘 버텼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도 예.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리가 끝내준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자리 잘 버텨줬기 때문에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대 23만 원대 라인을 지금 여러 번 지켜주고 있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를 제외하고는 이 가격대를 크게 밀지 않고 나서 결국엔 버티고 올라갔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 안에만 움직여진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4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께서는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이게 또 간결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더 잘 보여서 월봉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달에 좀 아래 꼬리를 길게 올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지에 대한 구간을 확실하게 지지해서 이런 기술적인 분석 측면에서도 차트가 굉장히 좀 잘 맞고 반발 매수세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쉽게 깨지지 않겠다라는 좀 기대감으로 좀 여기를 잘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마찬가지로 좀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가격 전략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리온 먼저요. 네, 오리온 오늘도 5.73% 정도 잘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전고점을 잘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는 상방의 매물 저항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밸류 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상반의 장기 매물대가 조금 늘어난 구간이거든요. 일단은 12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하단 있는 매물대를 지지선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만 원과 92,500원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역시나 CJ제일제당도 오늘 5% 정도 뛰면서 284,50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40만 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1차적인 목표가로는 35만 원 일단 잡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추세를 이탈한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 절대 깨서는 안 되는 라인 23만 8천 원대 이제 잡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35만 원 먼저 보자. 40만 원 가기 전에 35만 원 구간 먼저 보자고 해주셨고요. 23만 8천 원 손절가도 체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